안녕하십니까. 반유형TV의 반유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전 세계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이민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하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도 단일민족 국가죠. 일본의 사례를 갖다 보게 되면 일본인들은 이민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그날로 정치 생명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도, 일본에 있는 어떤 정당도 이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한국도 똑같아요. 제가 한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원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한국이랑 대한민국이랑 똑같은 얘기니까요. 자, 근데 대한민국의 형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이민을 얘기합니까? 이민을 얘기 안 합니다. 이민을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 정치인이나 그 정당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이민을 갖다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옛날에 제주도에서 예멘에서 무슨 전쟁이 나가지고 이민자들이 한 300명이 왔죠. 그때 제주도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절대 안 받겠다 하고 아주 그냥 큰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민을 안 받아요. 그거 아주 독특하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웨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스웨덴? 와, 복지하고 너무나 잘 사는 나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스웨덴에 대해서. 근데요, 요즘 스웨덴은요, 범죄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아니, 어떻게 스웨덴이 범죄 국가가 됐어? 아니, 스웨덴 하면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갖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웨덴이 지금 범죄 국가랍니다. 유럽에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범죄율이 두 번째에 달하는 것이 지금 스웨덴의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스웨덴이란 국가가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200만 명을 갖다 이민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200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어요. 그 이민자들 중에서 처음에 이민 들어왔을 때는 고맙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10년이 되고 한 20년 되고 나면 나도 이제 스웨덴에 와서 열심히 살고 스웨덴인인데 스웨덴인으로 대접받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범죄 쪽으로 빠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에 들어와서 애를 낳잖아요. 빨리 들어와서 애를 낳고.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이민자의 2세. 그런데 이민자의 2세들이 특별히 취직할 때도 없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스웨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즘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내용일 것입니다. 뭐냐면은, 유튜브는 이제 누구나 공개가 됐지만 공개 안 되는 무슨 텔레그램인가요? 이제 그런 데서는 공개가 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비밀번호를 갖다 입력해야지 어디 들어가고 그런 게 요즘 아주 TV에서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 연상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무슨 나쁜 쪽에서 하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요, 그런 데서 조직원들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 돈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한 500만 원 주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은 보너스를 주겠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해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스웨덴이요. 뭐 이민자가 한 20%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2세들도 태어났죠.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지 몰라도 범죄 쪽으로 대거 가입해가지고 스웨덴은 지금 유럽 내에서 범죄 국가로 불립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그 수많은 국가들이 유럽에 존재를 하는데 거의 한 50개가 넘어가죠. 유럽에 있는 국가만. 거기에서 범죄율이 2위입니다. 2위. 그게 현재 스웨덴의 형편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스웨덴은 200만 명이나 달하는, 그러니까 자기 국민의 20%나 달하는 사람들을 왜 이민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가 급격히 줄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스웨덴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폭락하게 되고, 자산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자, 이제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맨날 데모하고, 테러에,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가끔씩 보게 되면 독일에서 무슨 테러가 벌어졌다. 프랑스에서 테러가 벌어졌다. 영국에서는 저번에 한번 인종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제가 유튜브로 한번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꾸준히 받아들여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민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 거기 있는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이민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극우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민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못 받아도 끊임없이 이민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적정 국가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고 그러면 7천만 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7천만 명입니다. 독일은 8천만 명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국가의 국민 수를 유지해야지만 현재의 프랑스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독일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본의 사례에서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일본은 이민을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인구가 줄어요. 1년에 70만 명 이상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2029년부터 해가지고 30년 그 사이에 100만 명에서 110만 명 이상씩 일본은 인구가 줄 것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민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죠. 자산 가치가 폭락했죠. 일본인들은 요즘 여행도 안 다녀요. 일본인들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은행에다가 자기 돈을 넣어놓고서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여행도 안 다녀.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도 안 사. 안 해. 그러니까 아베라는 사람이 6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아베노미스라고 해서 엔화를 뿌렸습니다. 거품을 만들자. 부동산 가격을 올리자. 별짓 다 했어요. 그러나 일본에는 다 뿌려봤자 그 돈은 다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가는 것이 일본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봤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 이민의 후유증이 지금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이민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니까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혜택을 받은 나라예요.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트럼프하고 미국 대선에서 붙는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토론하는 걸 직접적으로 방송하는 그 프로를 봤습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 미국인들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미국의 인구는 1년에 300만 명에서 500만 명씩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미국은 무엇을 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조금씩 올라가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인들의 자산 가치가 끊임없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막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뭐 대선 토론에 나와갖고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고 하고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뭐 성토를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많이는 안 받아들이고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선을 갖다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미국의 수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는 거 그러면 미국인들의 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걸 갖다가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불법 이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자,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 그 이민 온 사람들이 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도 틀리고요. 종교도 틀리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고 얼굴도 틀리고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제 동남아에 있는 분들 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합계 추산이 0.7이면 대한민국 한민족은 망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국가와 민족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민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와 민족이 망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국인이 이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하는 게 국가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민을 받아들여가지고 물론 저 주변에 동남아인이나 아니면 흑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아랍인이라든지 뭐 기타 뭐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별로 기분 안 좋겠죠. 그러나 국가 민족이 망하고 그리고 한국의 자산 가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그분들이 막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요 그 자산 가치가 폭락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민을 통해서 적정 인구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짜증이 나죠.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한국인들도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산 가치를 누가 지켜줍니까? 정치인이 지켜줍니까? 안 지켜줘요. 부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들어가서 사는 데가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뭡니까? 인간이 들어가서 사는 데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인간이 줄어요. 한국인이 줄어요. 근데 그걸 채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는 건 필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본에서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한국인은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갖다 올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나보세 애나보세 우리도 한번 애나보세